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6주차 LD의 일부 발제를 맡게 된 안현준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 LD의 개념과 LD의 중요한 가정인 Common Covariance Matrix가 없을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 LD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LD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DA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를 특정한 축에 프로젝션 시켜 두 범주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축의 중간 부분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섞여 있지만 오른쪽의 경우 비교적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LDA는 클래스 간 분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을 찾은 뒤 클래스를 구분짓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LDA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X가 등장하면 각 클래스에 대한 사후 확률을 구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클래스에 분류합니다. 파이 K는 각 클래스 K에 대한 사전 확률이고 FKX는 각 클래스 K에 대한 X의 density 펑션입니다. 위의 사후 확률은 범주 분류를 위해 특정 데이터에 대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내어주는 함수로 판별 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판별 함수를 베이스 룰을 통해 구하는 것이 LDA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해 X의 차원인 P를 1로 두었을 때를 먼저 보고 이어서 T가 2 이상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DA는 두 가지를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각 클래스 K에 대한 X의 density 펑션인 fkx가 각 클래스 내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합니다. 두 번째로 각 클래스 내의 분사는 서로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후 확률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필기를 하면서 목표식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 확률 pkx의 로그를 취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 파이 k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1 x 제곱 2 6k x 더하기 6k 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특정 x에 대해서 보므로 혹시 필기 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여기서 x가 특정 x에 대해 보는 거므로 이거는 이제 컨스턴트 함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식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식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델타 kx를 최대화하는 클래스 k를 이제 x에 배정해 주는 것이 이 LDA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p를 2 이상으로 확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fkx가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두 번째로 fkx는 각 클래스의 평균과 커먼 컨퍼런스 매트릭스를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씩 풀어가면서 표식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pkx에 대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분모가 컨스턴트 하니까 이거를 제하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또 똑같이 로그를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컨스턴트한 것들을 먼저 보면 이렇게 커먼 컨퍼런스 매트릭스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식들이 컨스턴트한 것들 빼주면 x에 대한 리니어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LD의 목표식인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구별하는 디시전 바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 간의 결정 경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델타 1x와 델타 2x는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식을 해석해 보자면 좌변의 식은 시그마 x를 시그마 인버스 뮤1 마이너스 뮤2에 프로젝션 한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크게 두 클래스가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시그마 인버스 뮤1 마이너스 뮤2라는 벡터고 이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들을 여기에다 전부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축에서 이제 이 값들로 이제 디시전 바운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뒤에서 차원 축소에서 좀 더 2부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LD의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는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 k 햇은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특정 k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를 나눠준 것을 사전 확률로서 사용합니다. 뮤 k 햇은 각 클래스의 표본 평균, 시그마 햇은 각 클래스의 분산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클래스 개수를 빼준 값을 나눠 사용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LDA를 이용하여 이렇게 각
동일한 코비런스를 가지는 세 개의 클래스의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드를 그린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LDA가 커먼 커비런스 매트릭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바라봤지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커먼 커비런스 매트릭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커비런스 매트릭스가 없을 경우 좀 전의 식에서 X의 커즈웰 컨펌이 캔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 LD의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는 이 시그마 K들이 같아서 결국에는 X의 커즈웰 컨펌이 컨스턴트하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컨스턴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X의 커즈웰 컨펌이 살아남아서 이 디시전 바운드리도 결국 X에 대해서 커즈웰 컨펌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그 클래스 3개를 리니어하게 분류했지만, 여기서는 이 디시전 바운드들이 코드릭하게 세 클래스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대로 이 커먼 커버런스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할 때는 그 커먼 커버런스 한 가정을 넣어서 이제 차원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QDA와 LDA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이 두 개를 조합하여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Regularized Discriminant Analysis 줄여서 RDA라고 합니다. LDA식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K 햇 알파의 알파는 알파 시그마 햇 K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시그마 햇이라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 햇은 그 좀 전에 LD에서 사용했던 풀드 커버런스 매트릭스고, 알파는 0에서 1값 사이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LDA와 QDA를 이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알파 값이 커질수록 이 미스인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알파 값이 커질수록 이 QD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델이 되므로 이제 베리언스가 증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들지만, 결국 이제 끝에 갈수록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RDA는 QDA의 커비런스를 줄여서 좀 더 LDA에 가깝게 만들고자 이제 리치 리그레이션과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모디피케이션 더 할 수 있는데, 이 풀드 컨피던스 대해서도 모디피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풀드 컨피던스를 또다시 감마 시그마 햇의 1 마이너스 감마 시그마 햇 제곱 i 이렇게 이 식을 여기 대신 대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찬가지로 감마도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 LD에 사용했던 그 풀드 커먼 컨베런스를 좀 더
스칼라한 커버넌스로 가깝게 만들어서 이제 변화를 준 모델입니다. 이제 크게 LDA와 QDA 그리고 이걸 두 개를 같이 보완하는 RDA에서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되게 빨리 끝나서 당황스러운데 이제 그 여태까지 일부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그 density 펑션이 결국에는 LDA를 구하는데 핵심이었는데 density 펑션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컨스턴트한 값들은 다 없애고 결국에는 어차피 컨스턴트한 거는 없애도 비례하니까 없애고 나도 이렇게 목표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커먼 커버넌스가 가정이 돼야 되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델타 KX가 최대화되는 K를 이제 X의 분류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커먼 커버넌스 매트릭스를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제 그게 LDA와 QDA를 나누는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LDA는 그 커먼 커버넌스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X에 대한 쿼드리칸 폼이 다 없어져서 결국에는 X에 대한 리니어한 값만 남게 돼서 결정 경계도 리니어하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됐고 이제 QDA는 그런 가정, 커먼 컨퍼런스 가정이기 때문에 그 쿼드리칸 폼이 살아남게 돼서 결국에는 디시전 바운드리가 쿼드리칸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게 돼서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수직 전개되는 거 되게 깔끔하게 보여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정규형 혹시 방금 했던 LDA나 QDA 내용에 대해서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네, 준비 되게 잘 하셨고요. 네, 일단 LDA나 QDA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피팅 시키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가우시안을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두 개를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포스테리어가 포스테리어 확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이클리우드 펑션이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이클리우드 기반의 이제 MLE로 많이 그 뮤랑 이제 시그마가 있으니까 MLE로 추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피팅을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 경계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이제 같은 지점에서 저렇게 결정 경계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근데 지금 보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코베리언스가 다 같으니까 어, 네, 코베리언스가 다 같죠. 그래서 어쨌든 마할라노비스가 같은 지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뭐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그 라이클리우드가 높은 쪽으로 이제 클래스가 아마 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뭐 1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Z 스코 그냥 표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뭐 데이터가 그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QDA랑 LDA랑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QDA 같은 경우는 그 코베리언스가 다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2D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컨투어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 컨투어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뭐라고 해야 되냐? 갑자기 타원 그쵸. 그 타원이 다 모양이 달라요. QDA 같은 경우. 근데 이제 LDA 같은 경우는 그 타원이 다 똑같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도 여기서는 보면은 그 2차 형식이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 슬라이드 마지막 그 항에 2차 형식이 이렇게 x-뮤 k 트랜스포즈 이렇게 2차 형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 경계가 이렇게 그 쿼드라틱하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1부 녹화는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2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1부 발표에서 이제 LDA랑 QDA랑 RDA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고 이제 플롯들로 어떻게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약간 다른 기법들이랑 약간 연관지어서 그다음에 차원 축소랑 그다음에 분류와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LDA를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 LD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동안 계속해서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해서 다뤘었고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랑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는 베리어블 셀렉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티나 라sso 같은 거 이제 같은 이제 피처를 셀렉션하는 기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PCA랑 FA랑 LDA 이렇게 지금 세 개를 다루고 있고 오늘 이제 LDA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 LDA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LDA의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투 스테이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데이터를 프로젝션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이 프로젝션 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기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 프로젝션 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LDA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나눠져 있는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최대한 잘해보자 라는 기법이다 보니까 지도학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설명 변수가 총 P개의 설명 변수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었을 때 이 P개의 설명 변수를 이제 k-1 최대 이제 k-1인데 여기서 k는 어 이제 그 클래스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k개가 있을 때 최대 이제 k-1 그거보다 더 작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최대 k-1개의 변수로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그런 프로젝션을 해서 어떻게 차원을 축소해야 되냐를 이제 얘기할 때 이 S라는 매트리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왜 K-1개까지만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 S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W 인버스랑 B라는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B 매트릭스 랭크가 최대 K-1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K-1개의 변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자세하게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데이터 프로젝션하는 이 과정을 이제 약간 플롯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빨간색 클래스 하나, 그다음에 파란색 클래스 네, 파란색 클래스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프로젝션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 플롯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두 클래스에서 각각의 이제 표본들이 이제 이루고 있는 평균값을 이제 클래스별로 계산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두 클래스 간의 거리가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이제 LDA에서 데이터 프로젝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이 두 클래스 간의 평균을 최대한 멀리 떨구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분류를 하기가 더 쉬우니까 이게 이제 LDA에서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
이 선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평행한 이렇게 프로젝션 차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빨간색 클래스랑 파란색 클래스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플롯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중앙부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클래스랑 빨간색 클래스가 이 부분에서 특히 많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한 이 좌표평면 축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DA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두 클래스 간의 평균만을 최대한 떨군다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각 클래스별로 분산을 각 클래스 내에서 분산을 이제 최소화해서 이 둘이 겹칠 수 있는 이 영역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 목적까지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찾은 축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프로젝션하는 방식이 LD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아까 이제 1부 끝나고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하라노비스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최대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가장 평균이랑 가장 마하라노비스의 거리라는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클러스터가 아니라 클래스에다가 이제 이거를 부여를 하겠다, 이런 기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하라노비스 거리는 이제 아이고, 네.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중간에 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S의 인버스 텀이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분산을 나눠줘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 LDA의 이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이게 마하라노비스 거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혹시 이게 그럼 K민스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네, 많이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네, 제대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근데 찾아봤던 것 중에는 이제 LDA를 기반으로 한 K-민즈 클러스터링 기법도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서 네, 뭔가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LDA,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 추출 기법들 중에서 LDA, 그다음에 PCA, 그다음에 FA, 이 세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이제 기법들 세 개인데, 일단 공통점은 당연히 피처를 추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각 변수들의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뭔가 벡터 애널리시스라면 벡터라든가, PCA나 LDA에서라면 그냥 그 변수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PCA나 FA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인 반면에 LDA의 경우에는 지도 학습이고, 이제 각각의 이제 기법마다 목적이 확실히 명확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CA는 이제 전체 분산을 가장 최대화해주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잘 요약해줄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FA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변수들을 더 요약해줄 수 있는 커먼 팩터들이나 로딩 매트릭스 찾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DA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룹 간의 이제 베리언스를 최대로 높여주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룹 내에서의 베리언스는 최소화해서 요약해 보면 사실 분류를 최대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기법으로 이제 LDA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PCA랑 사실 아까 데이터 프로젝션을 하는 그림을 보면 이제 PCA랑 약간 닮은 점이 좀 많아서, 이제 PCA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A에서 썼던 그 시그마라는 이 공분산 매트릭스가 사실 여기서 이제 코베리언스 X로 되어 있는데, 이 T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이 매트릭스는 이제 전체 코베리언스를 갖고 있는 이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걸 두 개로 만약에 다시 두 매트릭스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 B, 그 다음에 W라는 매트릭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게, 이 B는
그룹 간의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 거고, B가 이제 그룹 간의 코베리언스를 담고 있는 매트릭스이고, W는 이제 그룹 내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 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PCA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 분산을 보존해서 최대한 분산을 넓게 해서 이제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토탈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PC를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최적화 과정을 이제 식으로 써봤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은 사실 동치이고, 어, 이제 첫 번째 식은 사실 라그랑지안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식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젠베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진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A의 과정은 수학적인 기법으로는 라일라우 코티엔트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젠베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LDA는 이제 앞서 보셨던 그 S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T가 아니라 S라는 매트릭스인데, 이 S라는 매트릭스가 생성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사실 요약을 해보면, 이 B가 이제 그룹 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니까 이 B는 최대화해주고, 그다음에 이 W는 최소화해주자. 이 W가 이제 그룹 내에 코베리언스니까 이거를 최소화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생성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S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최적화해주는 것이 이제 LDA에서 프로젝션을 하는 이 축을 찾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축을 찾는 과정을 이제 최적화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앞서 보셨던 PCA에서는 이제 분모에는 이제 이런 어떤 식이 없었는데, 이제 얘는 요게 그래서 추가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경우에는 얘가 제너럴라이즈 된 형태다라고 이제 라일라 코티언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아이젠베리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풀다 보면은 결국 제너럴라이즈 되는 아이젠베리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와 결국 똑같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아이젠베리 프로블럼을 풀어서 이제 이제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축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ADA는 풀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과정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라그랑지안을 써서 그러면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라그랑지안 식을 가지고 와서 이 동치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랑지안 식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을 이 라일락 코티엔트를 최대화해주는 이제 A를 찾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행렬 미분을 통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걸 정리하면 사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W 인버스 B라는 행렬에 이제 아이젠 밸류 그 다음에 이 A는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가 이제 이 최적화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W 인버스 B가 이제 앞서 보셨던 이 S라는 매트릭스라서 이제 이 S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축을 찾는다는 게 PCA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DA를 만약에 진짜 이제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그럼 LDA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세 단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W라는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W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에 속한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와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클래스 K에 속한 그 표본들의 개수만큼을 곱해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눠주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해석을 해보면 이제 표본의 개수로 이제 웨이트를 주는데, 뭐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거냐면 이제 각 클래스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에다가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이거를 합친 그 하나의 행렬이 W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계산하고 나면 사실 이
t도 사실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t는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전체 주어진 데이터 셋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니까 이미 이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이 t를 계산하고 나고 이제 w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앞서 보하셨던 이제 그 디컴포지션 식에 따라서 b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w랑 b를 계산한 이후에 이제 네, S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W의 인버스를 계산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얘를, 어, 아이젠 벡터랑 아이젠 밸류를 구한 이후에 표준화를 해주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축을 찾은 거고, 이제 그 축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프로젝션 해주면은, 사실 LDA에서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의 과정은 전부 다 끝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DA와 PCA의 약간 차이를 확실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플롯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가 각각, 하나는 1이라는 이 초록색 클래스가 있고, 하나는 2라는 이렇게 빨간색 클래스가 있고, 이 전체가 이제 데이터 셋이 되는데, 이걸 이제 프로젝션을 했을 때, 만약에 PCA의 관점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 정보량을 보존해서 넓게 프로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LDA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이제 프로젝션도 있지만 분류를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장 잘 구분되는 축을 찾아서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프로젝션을 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원 축소의 과정은 이제 전부 거의 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다음 분류의 관점에서 다시 LDA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분류 기법들의 여러 기원들 중에서 이제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제일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LDA랑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클래시파이어라는 이 식들을 LDA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금 LDA로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플롯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로지스틱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두 개 대표적인 플롯을 가지고 왔는데 어, 먼저 LDA를 살펴보면 이제 X라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각 K라는 클래스에 이제 부여되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로지스틱이랑 LDA가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LDA에서는 A 자체에다가 그냥 노멀 가정을 하고 각 클래스별로 이제 같은 코베리언스를 공유한다라는 가정을 더 추가한 이후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디시전 룰을 생성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얘를 두 개로 다시 분리를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컨디셔널한 거,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프라이어한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로버빌리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PK는 probability X는 이제 그대로 남겨놓고 얘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이제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접근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직접 리니어한 형태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에 여기서 Pg는 X를 만약에 여기 그냥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로 놓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이게 결국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추정을 해봤더니 얘가 음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로그 오즈라는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MLE를 통해서 모수를 추정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DA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특히 어떨 때 많이 쓰는지 이제 둘의 이제 용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
이제 LDA의 경우에는 애초에 클래스에다가 노멀을 가정을 하니까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노멀 가정을 잘 따르는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LDA가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다음에 LDA는 특히 다중분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 푼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로지스트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런 노멀 가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가정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제 이중분류 문제에서 특히 적합하고, 다중분류를 할 때에는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쓸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보다는 LDA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클래스별로 만약에 애초에 구분이 그냥 이미 잘 돼 있는 데이터면 이제 애초에 모수를 추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LDA가 더 선호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DA는 좀 많이 사용되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어 얼굴 인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히 LDA를 좀 많이 사용하는 걸 찾아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LDA가 PCA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다, 차원 축소의 관점에서도 그런 내용을 조금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기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ISL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준은 어떤 거냐면 이제 카드 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카드 회사에서 이제 대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금을 못 미납을 하게 될지, 그래서 미납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문제였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어 이제 미납인 사람이랑 미납이 아닌 사람을 이제 이제 LDA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이제 플롯이었고, 데이터는 총 개수가 이제 10,000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플롯을 보시면 이제 전체 중에서 사실 맞춤 개수로 치면 거의 99%가 넘는 수준으로 맞췄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어 이제 카드 회사에서는 그냥 잘 맞추면, 물론 다 잘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사실 미납자가 아닌 사람을 맞추는 것보다는 미납자를 맞추는 사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납자를 가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질문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왼쪽에 플롯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전체 실제 미납자는 333명인데 그중에서 예측을 해서 결국 맞춘 건 8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성능을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은 약간 25%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 외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특별히 뭔가 찾아야 되는 게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제 이 경계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인 이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K가 1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K가 2에 부여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LDA를 통해 계산을 하면 원래 여기 값은 이제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특별한 어떤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값을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낮춰서 이제 어, 이 값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더 미납자를 보수적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레스홀드를 만약 바꾸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플롯이 그 결과인데, 이제 확실히 이전에 있는 결과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게 미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이제 특별한 이제 특정 집단에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금 더 찾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 센시티비티랑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가 이렇게 이 두 개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목적은 가장 이 스페시피시티랑 센시티비티를 높여서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특정 클래스를 최대한
잘 찾아보자. 토탈 에러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특정 클래스를 예측하는 에러를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총 이 클래스들을 이렇게 컨티전시 테이블로 그려봤을 때 총 4개의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클래스들 중에서 이제 트루 포지티브랑 false positive rate 이 2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입 1 에러에 속하는 게 이제 이게 false positive rate가 되고, 이제 타입 2 에러에 이제 역이 되는 게 이제 true positive rate가 그 true positivity rat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sensitivity 개념이 이 true positivity rate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specificity가 이제 false positive의 이제 인버스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2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true positivity rate를 최대한 올리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false positivity rate를 최대한 낮추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찾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예측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여기 sensitivity랑 specificity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요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검은색 선이 이제 토탈 에러가 되는 거고, 토탈 에러가 되는 거고, 이제 주황색 점선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제 클래스를 맞춘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에러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래서 여기 관심이 있는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에러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트레스홀드가 0.5일 때보다 이제 트레스홀드 점점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클래스를 맞추는 레이트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토탈 에러는 약간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이제 결국 트레스홀드를 잘 조정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류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 플롯이 말해주는 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스홀드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분야에 있어서 약간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트레스홀드를 설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 여러 트레스홀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그럼 비교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졌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이 ROC라는 커브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내용처럼 이제 true positivity rate는 가장 높은 게 좋은 거고, false positivity rate는 가장 낮은 게 좋으니까, 사실 제일 최적의 선을 그려보면 어, 이 형태가 되면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어, 이제 요걸 이제 최적의 기준이라고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레스홀드에 대한 이런 ROC 커브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제 그럼 이 기준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트레스홀드가 가장 괜찮을까를 찾고 싶을 때는 이제 이 밑에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괜찮은 트레스홀드가 될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플롯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DA 그 다음에 RDA를 확장하는 내용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DA랑 QDA는 사실 가정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데, 먼저 LDA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클래스별로 같은 공분산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모든 공분산이 같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분포가 나오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계산을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QDA는 앞서 일부에서 다뤘던 이제 수식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클래스 간의 코비런스가 다르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DA랑 QDA는 이 가정들 때문에 사실 파라미터의 개수의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LDA에서는 이제 K-1에다가
p 플러스 1을 곱한 만큼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니어한 그 변수들만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거는 P라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QDA의 경우에는 이제 각 변수들의 교차 텀에다가 그다음에 각 변수들의 제곱항까지 더해서 이제 어, 데이터를 이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좀 파라미터의 개수가 확실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으로 이제 p 스퀘어 정도의 파라미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QDA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문제가 LDA보다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DA가 QDA보다 QDA랑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제 LDA가 엄청 이제 생각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이제 단순한 이제 심플한 이런 알고리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성능이 다른 이제 알고리즘들과 비교될 만큼 잘 나오는 이유가, 이제 LDA가 파라미터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제 오버피팅이 저절로 약간 방지되는 약간 이런 효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나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QDA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엄청 큰 경우에는 특히 LDA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QD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점이 되는 이제 RDA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일부에서 살펴보셨던 식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RDA는 이 LDA랑 QDA의 딱 중간점을 찾겠다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둘을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처럼 비슷하게 이제 두 기법의 약간 중간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파의 그런 의미가 이제 클래스 간의 코베리언스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좀 더 QDA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각 클래스별로 코베리언스가 많이 달라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도 하나가 존재하는데, LDA에서도 사실 LDA는 이미 같은 코베리언스 클래스별로 다 같은 코베리언스를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RDA 좀 더 이제 리스트릭트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시그마 스퀘어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면, 그래서 이제 각 변수들 간에 코베리언스가 없다면 사실 이거는 각 클래스 간에 이제 사전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 경우랑 그 다음에 LDA의 경우를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섞어서 이제 이 중간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클래스 프라이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르게 또는 어느 정도로 같게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는 걸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프라이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LDA랑 이제 RDA에서 이제 LDA와 QDA의 중간점이 되는 이 RDA에서의 알파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이제 이 에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정도를 선택하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0.9를 선택하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알파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려보고 이제 제일 적정한 선을 찾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RDA는 그렇게 해서 이제 LDA랑 QDA의 각각의 장점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발표가 일찍 끝났는데, 네, 여름방학 동안 이제 세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 숙제 없나 숙제? 혹시 숙제는 없나요? 없어야지 마지막에.
아, 그, 죄송합니다. 숙제를 이거 준비를 하느라고 생각 못 했는데, 네, 그, 네, 죄송합니다. 혹시, 아니, 네, 괜찮. 마지막이라 없는 걸로 하죠, 회장님. 네, 그러면 네, 학술부장님 일단은 숙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이제 와, 학술부장님 네, 한 학기 아니 방학 세션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랑 오늘 LDA 관련해서 또 어떤 그런 첨언해 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되죠. 네, 저도 사실 FA부터 LDA는 좀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준비해 주신 분들이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딴 것보다 이게 사원축소라는 주제를 그냥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주제를 배치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고 이제 2학기는 본격 머신러닝이니까 좀 더 재밌는 주제들로 준비를 회장님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규 형은 오늘 상영님 발표랑 그리고 약간 여름방학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아까 상용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K민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혹시 그 마을라노비스 그 수식 나와 있는 파트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안 계시나? 그럼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볼까요? 어, 잠시만요. 이게 음, 그러니까 아까 케이민스 그쵸. 자,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케이민스랑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케이민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케이민스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아이덴티티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냥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을라노비스 거리는 이제 통계적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좀 공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코릴레이션까지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된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유클리드 거리에.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차원일 때 이렇게 콜레이션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이렇게 길다랗게 막 그 타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길다랗게.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이 두 데이터 포인트가 엄청 멀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다른 클래스로 잡아버릴 수가 있는데 다른 클러스터로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할라노비스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분산을 고려해 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거리를 따지니까 그게 이제 멀지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할라노비스를 해주면은 이제 원래는 요렇게 타원처럼 돼 있던 애들이 표준화를 했으니까 이제 걔네들의 컨투어를 보면은 그냥 원형으로 돼 있는 거야. 그냥 원형 가우시안 그냥 그 뭐냐 스탠다드 노멀 분포 보면은 그냥 원형이잖아요. 그 컨투어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이 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within cluster variance랑 between cluster variance 이거 여러분들 다 어디서 배우셨냐면 그 통방할 때 배웠어요. 통방할 때 아노바 할 때 그 나오잖아요. 그 뭐냐 그 F 뭐 해서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SSW 그룹 간의 분산이 그룹 내 분산보다 크면은 그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P밸류 구하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똑같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룹 간의 분산이 그룹 내 분산이랑 뭐 그런 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링 할 때도 똑같아요. within 클러스터랑 between 클러스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데 이제 그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테크닉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원 축소가 뭐 차원, 축, 뭐 디멘션, 베이스, 피처 사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LDA가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피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PCA처럼 그냥 축을 새롭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이랑 LDA의 차이가 뭐냐면 클러스터링은 비지도고 클래스가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LDA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클래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얘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이 학기도 재밌게 공부해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차원 축소 관련 내용이 결국은 다 이제 학기 중에 있을 다별량 수업에서도 연결되는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 떨어져서 못 듣게 됐는데 네, 그러면 공유는 기록은 여기서 마치고